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선생입니다. 오늘은 수요 명리학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명조를 소개하면서 잠시만 제가 그때 요 잡기재관격이라는 그 명조를 소개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사태사의 명조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태사라는 요 직급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 어떤 직급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시만요.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안재영이라는 분이 이제 중국 바이두 검색을 통해 살펴보니까 여기 신봉 통고라는 요 한마디로 이제 책에 이 동일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일한 명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한마디로 이제 이 태사라고 하는 것이 관직이 하나로 그 황제의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좀 찾아주셔가지고 일단 제가 너무 안지영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이 신봉통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명리 이론서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명리정종이라는 서적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장남이라는 분이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남이 지으신 명리정종이라는 책에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한 요 잡기재관격과 똑같은 명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명조가 같으니까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태사라는 게 소개를 하면서 요게 이제 관직이 하나로 황제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한 것을 한번 이렇게 좀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 명조에 여기 보면 이제 병화라고 하는 목생화가 되니까 이게 식신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이 명조가 이 잡기재관격의 이 사태사라는 분이 한마디로 식신을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썼다는 그런 이제 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후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임묘진사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병화가 이때부터 이제 힘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술이 기본적으로는 지지에 이렇게 회합하고 있어서 이 식신이라고 하는 인자를 굉장히 잘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분이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이제 썼다는 얘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무토와 기토라고 하는 이 재물을 아무래도 이제 왕족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뭐 돈을 많이 받았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안지영님이 설명해 주신 신봉통고에 나와 있는 이 관직이 하나로 황제의 스승이라고 하는 게 꼭 황제의 스승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써 재물을 많이 벌지 않았나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추후에 한번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 명리학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명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명조는 이 논도식이라고 하는 명조가 됩니다. 논도식. 제가 만세력을 찾아보니까 1967년 8월 3일 묘시생이 됩니다. 여기 잠깐 제가 읽어보면 재신을 취용할 경우 이를 보는 것을 크게 꺼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신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말로 이제 한마디로 재신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 때가 있어가지고 재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한마디로 극하는 재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재성은 즉 뭐냐면 이제 여기 취용할 경우 이를 보는 것을 크게 꺼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를 극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이제 재신을 취용할 경우에 이를 보는 것을 크게 꺼리면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생하는 이 식신을 한마디로 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도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인이 있고 하나는 편인이 있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식신을 파극해서 식신을 위축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편인이 있다고 해서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편인이 힘을 받고 왕해질 때 이제 맞은편에 있는 십신을 극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이제 위축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여기 보면 이제 이 식신을 취용할 경우에 이를 보는 것을 크게 꺼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식신을 이제 중하게 사용할 때 한마디로 편인이 왕하게 돼서
그것이 이제 식신을 파악하게 되면은 그게 한마디로 이제 밥그릇을 엎어버린다는 이제 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보는 것을 크게 꺼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릇 명중에서 식신과 도식을 대하면 주로 복록과 수명이 천박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식신이 이제 도식을 본다고 해서 이제 편인을 본다고 해서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 한마디로 이제 식신을 주로 이제 중시 사용하는 어떤 명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이제 식신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이제 도식을 대하면 이제 도식이 이제 한마디로 식신을 극하게 되니까 이렇게 극을 하게 되니까 주로 이제 복록과 수명이 천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어떤 수명이라던가 아니면 몸의 건강 상태를 볼 때 보통 이제 그 식신을 취해서 많이 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신이 도식에 의해서 굉장히 약화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 병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건강이 악화되는 어떤 그런 그 얘기를 논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식신과 도식을 대하면 복록과 수명이 천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논도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설명한 명조가 바로 요 명조가 됩니다. 요 명조가 되는데 한번 제가 그걸 읽어보면 이 명은 기해일로서 기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것이죠. 기해일 기해일로서 기토가 해수 위에 임해서 본신이 약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인데 한마디로 해수라고 하는 수 위에 올라 있어서 본신이 약한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 명조를 이제 주의하신 분이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보다 훌륭한 분이시겠지만 이 이제 그 기토가 해수 위에 임해서 본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제가 사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아실 테지만 여기 지금 연지와 월지에 이렇게 미토가 두 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단 기가 이 미가 갖고 있는 본기가 한마디로 기토가 되죠. 미에는 이제 정을기가 있으니까 본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냐면 지지에서 10토라고 논할 수 있는 거. 즉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천간에서 보면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10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가 되죠. 기토가 되는데 지지에서는 10토라는 것이 바로 이 미토가 됩니다. 미토가 축토는 5토가 되죠. 더군다나 이제 진과 술도 5토가 되고 축도 5토가 되고 이 미토만이 한마디로 이제 그 10토가 되는 겁니다. 10토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미토라고 하는 것이 목화와 금수를 전환하는 대전환의 어떤 그 위치가 되는 것이죠. 10토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토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미토를 가리켜서 축과 미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내경 웅기편에서는 이제 그 태음 축미 습토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동석 선생님의 우주변화의 원리의 그런 이론을 빌자면 한마디로 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국이 됩니다. 신무국이 되죠. 나머지 토들은 다 그 한마디로 이제 오토가 되기 때문에 오토라는 것은 한마디로 소전환을 의미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환극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 10토인 미토만이 한마디로 이제 무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미를 무국축이라고 합니다. 무국축. 근데 이제 내경 운편에서는 이제 미토를 미토비화라고 합니다. 비화. 그거 이제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 기토라고 하는 일원이 연월에 이렇게 미토라는 그 지지를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기토가 해수 위에 임해서 본신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단순히 요 일간만을 보고 일주만을 보고 얘기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100% 일단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주의하시면 그렇게 또 이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본신이 약한데 해묘미 목국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일원이 이제 기토가 되는데 비록 미에 이렇게 두 개 통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지지로서 본인과 동일한 한마디로 이제 상수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10토가 되니까 본인과 똑같은 그 지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묘미 목국이 되니까 목국이 되면은 이제 목으로서 어떤 그 운동력학을 취하게 되니까 이 기토가 한마디로 이게 이제 미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한마디로 살왕하게 된다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해묘미 목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지지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즉슨 뭐냐면은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묘라고 하는 글자가 지금 여기 지금 시지에 있지 않습니까? 시지에. 근데 이것이 과연 일지에 있느냐 아니면 이 월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와 양상은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그런 거를 굉장히 주의해서 한마디로 이제 일간의 강약을 논하거나 아니면 이제 진퇴를 논할 때 죄송합니다. 진퇴를 논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명조에 해묘미 목국이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묘가 만약에 이 월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흔한 말로 이제 살왕하게 되는 게 이제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명조는 이 미토 이 두 개의 미토가 연지와 월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이 묘에 있는 이 시지에 있는 그 묘라고 하는 이 영향력이 조금 약화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이 연월일시의 어떤 시공간의 크기를 볼 때는 연과 월이 가장 크게 되죠. 연과 월이 가장 크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의 미토가 차지하고 있는 이 지진 미토 두 개가 이 기토에 굉장히 건강한 뿌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일단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 그래서 일단 해묘미 목국이 가해져 본신을 극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제 해묘미 목국이 돼서 이제 한마디로 이 기토를 아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를 극하게 되는 고전에 보면 이제 하극상이라는 개념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좀 이제 참고상으로 아시면 좋은데 하극상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하극상, 하적상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법에서는 하적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이 아래에서 이렇게 연을 극하는 것을 하적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지지에서 위를 극하는 거, 특히 일단 일간을 극하는 것을 바로 이제 하극상이라고 일단 많이 표현을 하고, 어떤 고전에 보면 이런 것을 이제 급각살이라는 신살 같은 개념으로도 표현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해져서 본신을 극하고, 그 다음에 연월시에 세계의 정화가 투출하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정화가 있고, 그러니까 연간에도 정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월간에도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도 이렇게 정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이 정화 세계가 한마디로 이게 해묘미 목국을 하고 이 해묘미 목국이 돼서 한마디로 이 본신을 극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살인상생 하는 어떤 그런 매개물이 될 수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연월시의 세계의 정화가 투출하여 한마디로 기토의 도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계가 이게 그러니까 기토도 음이 되고 이제 정화도 다 음이 되니까 한마디로 요게 아마 이제 편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인이 되니까 지금 사주에는 이제 토와 화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천간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사주에는 금이 전혀 없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토가 볼 때는 이제 식신상관이 되는데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식신상관은 지금 이제 전혀 없으니까 식신상관은 굉장히 약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제 목과 화가 이렇게 투출을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정화는 이 양 미토에 다 한마디로 근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장간에 이제 미중에는 정을기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 개의 정화가 각각의 미토에 이제 뿌리를 두고 통근해서 이제 본신을 이렇게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일단 이 명조를 풀이하신 분이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됐냐면은 세 개의 정화가 투출하여 기토의 도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년이 남방운으로 행하여 화생토에 의뢰하니 본신이 오히려 왕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본신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 정화 세 개가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운이 보면은 이제 오사진묘인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이게 이제 목화의 방위로 돼 있으니까 동방 목국과 그다음에 이제 남방 화국으로 이렇게 운이 가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화목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운이 가게 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걸 이제 주의하시는 분이 볼 때는 처음에는 이제 본신을 그렇게 해서 약했으나 정화 세계가 이렇게 투출을 해 있고, 한마디로 이제 이 정화 세계가 이 양 미토, 그러니까 가장 큰 시공간을 차지하는 연과 월지에 있는 미토에 일단 통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오 인묘진이라고 하는 이제 목방으로 이렇게
생하게 되는데 이제 유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린 시절 얘기하니까 어린 시절에는 한마디로 이게 남방 사오운으로 이제 갔다고 일단 본 거죠. 그래서 일단 화생토의 의뢰아니, 그러니까 화가 이제 토를 이렇게 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하게 되니까 본신이 오히려 왕하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다시 을사운에 들어서, 을사운이라는 것은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것을 을사운에 들어서 한마디로 기토의 칠살이 된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여기 해묘미에 목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국이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그 관성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성국. 해묘미 목국을 이루어서 이제 목은 뭐냐면 목국토하니까 이제 관성국이 되는데, 그동안은 이 관성국이 되더라도 이제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아서 한마디로 이제 지지에서, 그러니까 환경에서 이렇게 위를 생하는 위를 극하는 어떤 역할만 했다가, 한마디로 이제 을사운이 되면 을이라고 하는 요 이제 그 천간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기토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극을 하게 되는 어떤 인자가 한마디로 이제 수면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일단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사운에 이르러서 기토의 칠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묘미 목국을 인출하니, 여기 인출한이라는 말은 이제 뭐 말은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묘미 목방에 있는데 이 목이라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이 목이라는 기운을 한마디로 이제 그 천간으로 발용해서 이 기토라고 하는 이 본신을 극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일단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목국을 인출하니 개해년에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개해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해년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해묘미의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대우는 어떤 그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발발을 의미한다 보통 이제 그 명리학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즉 뭐냐면 이제 그 해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그 해묘미 목방의 그 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제 그 삼합의 시작이니까 그렇게 그 해라는 글자가 그 흔한 말로 이제 완벽하게 이 목국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그런 지지의 그 시작, 한마디로 세운이 됐다고 일단 봤을 확률이 일단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을사운의 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본신인 기를 이제 극하는 칠살로서 드러났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개년의 이 개라는 글자는 을을 생하게 되는 것이죠. 개는 뭐냐면 수생목하니까 이 개라는 이 글자 이제 천간 이제 을을 이제 생하게 되는데, 개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개가 굉장히 왕한, 개는 이제 해에 12운성으로 일단 그 제왕제가 되니까 개년이라는 것은 이제 개수의 제왕지가 되니까 이 개수라고 하는 이 인자가 한마디로 이제 목을 생하는, 그러니까 을목을 생하는 굉장히 강력한 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 개해년에 죽었다고 이제 표현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이제 그 지지에 이제 목국이 돼서 어쨌거나 한마디로 살왕하게 된 건데, 살왕하게 됐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세계의 인자가 비록 도식이긴 하지만은 이 살왕한 것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 오행의 운동력학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건 이제 목이 되니까, 요 이제 해묘미라고 하는 것은 목이 되니까 바로 본신을 극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이제 극하게 하지 않고 이제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이제 살인 상생을 하게 하는 인자가 요 한마디로 세계의 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그동안 안전했는데 개해년이 되자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한마디로 투출한 을목을 흔한 말로 이제 이제 생하게 되는 것이죠.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화를 극하고 을목을 생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정화가 이제 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편인이라고 하는 인자가 비록 본인의 그 식상을 극하는 이제 도시라는 어떤 그 행위를 하지만, 실제로 이 명조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랑한 어떤 그런 인자를 한마디로 이제 다시 본인한테 그러니까 생하게 하는 인자로 바꿔주는 살인상생하는 어떤 그런 그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개인연이 되니까 개라는 글자가 이 세계의 정화를 파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라는 것은, 이 해년은 바로 이 을사운이 되면은 이제 이 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화의 제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식의 어떤 그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되는데, 이 개년이 되자 이 해가 한마디로 이 살을 이렇게 충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이제 그 이 살인 상생을 하던 이 세 개의 정화가 그 기운을 한마디로 이제 다 이제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이제 개인연이 되면은 개수는 정화를 극하고 그다음에 을을 이제 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 해 같은 경우에는 살을 충해서 이 정의 이 세 개의 정의 위력을 갖고 있는 이 사화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대운의 뿌리를 충해서 한마디로 이 분산작용을 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응축작용이 이걸 충함으로써 무력화게 시키니까 이 살왕하던 이 지지가 이 기토를 극해서 더군다나 을이라는 게 드러나 있어서 한마디로 을은 이제 기토에 이제 그 편관 칠살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그 명조를 주의하신 분이.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이 명은 단지 도식과 칠살의 화액뿐만 아니라 개년이 칠살을 생하고 인수를 파괴하는 이론과 같은 뜻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 같았으면은 이렇게 뭐 아무래도 이제 의료의 기반이 좀 약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이제 이제 죽었을 수도 있는데 현대에 뭐 이런 구조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꼭 그 수명을 단축한다는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 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쨌거나 그 사주 자체에 제가 볼 때는 설사 이제 해면이 목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을사라고 하는 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10년의 큰 공간을 의미하게 되니까 설사 해가 개해년에 어떤 해가 와서 이 살을 충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마디로 그 공간의 크기 자체가 한마디로 그 이제 세운 1년짜리고 대운은 이제 10년짜리가 되기 때문에 꼭 이때 이제 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위축돼서 기본적으로 이 목이 이제 토를 극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미토 양 미토에 이 기토가 아주 건강하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근데 다만 뭐 여기 이제 이렇게 주의하신 분이 아무래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뭐 첫 번째 명도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명도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명도는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 명조를 하나 갖고 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선현 간명지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그 기존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술사분이 간명했던 간명지가 있는데, 그거를 그 여기 그 이태라라고 하신 분,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훌륭하신 그런 그 명리 상담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분이 이제 본인의 블로그에 그 간명지를 갖다 좀 간추려서 이렇게 올려놓은 곳을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한번 그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좀 올려봤습니다. 이게 사주를 푸는데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지금 간명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상 굉장히 유명했던 그 세 분의 그 명리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한마디로 이제 부산 박도사, 여기 제가 써놨는데 부산 박도사라고 하는 그 재산 그 박재현 선생님이 계십니다. 박재현 선생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자강 이석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한마디로 사주첩경을 그 쓰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세 번째 분이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이 아니까 더 계신데, 근데 요 지금 간명지는 세 번째 분도 제가 박 씨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그 이름을 아시는 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요거 끝나고 나면 그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래 하여간 뭐 한번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그 박도사, 한마디로 이제 재산 그 박재현 선생님의 그 간명지를 보고 이렇게 좀 간추린 것이 아닌가라는 제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보게 되면 요게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1925년 1월 20일 유시생의 그 한마디로 그 사주가 됩니다. 사주가. 이걸 잠깐 읽어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 부분을 보면 부분 혹시 이게 글자가 좀 작아서 좀 그 안 보이실까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 자리에 그 편제 부자복이 있으니 처가 부자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제 아마도 갑 일원이 되고 갑 일원이 되는데 이 갑 일원의 그러니까 처궁, 한마디로 이제 부부의 궁은 뭐냐면 여기 일지가 되니까 요 진토가 되죠. 죄송합니다. 일지가 요 진토가 되죠. 근데 요 진토라고 하는 곳이 한마디로 이제 그 편제, 요 진토는 뭐냐면 이제 양양이 되니까 이 목이라고 하는 일원이 볼 때는 요것은 이제 편제가 됩니다. 편제가.
그래서 이제 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처가 한마디로 이제 부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가 어느 정도 요 처를 이제 얻게 되면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아무래도 돈복이 재물복이 좀 좋아진다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월지에도 이렇게 축이라고 하는 이제 요건 이제 축 중의 기토가 갑이 볼 때는 이제 재성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제 그 월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갑일간한테는 이제 부모궁이 되죠. 부모 형제궁. 그래서 여기 월이라고 하는데도 이제 축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쨌거나 그 선대에도 어느 정도 재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요 갑이라는 글자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요 갑이라는 것은 이 갑목이 볼 때 한마디로 위에 그 형제자매 중에 윗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축중의 기토는 이제 이렇게 서로 합을 하니까 설사 이제 윗대에 부모대에 축중의 기토라고 하는 그 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제와 같이 한마디로 나눠 갖게 되는 이런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유산을 이제 물려받게 되면은 이제 그 형제자매와 이게 나눠 갖는 그런 형태를 일단 보통 간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궁합우는 뭐냐면 이제 용띠가 삼합 화목 부자 되는 궁합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인연법에 보면 이제 그 자신의 그 처를 구하는 어떤 그런 그 기법이 있는데 처가 어떤 사람이 그 처가 될 거냐를 보는 기법이 이제 인연법이 되죠. 인연법이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것처럼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마디로 재성이 되니까 남자가 볼 때는 이제 처가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는데 바로 재성이라는 글자가 이 처궁의 바른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대로 이 진의 띠를 따서 그대로 이제 진생이 한마디로 용띠가 됩니다. 용띠가 바로 이제 처가 될 수 있다고 보통 이제 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띠가 되면은 한마디로 이제 70%의 덕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어쨌거나 바른 자리에 있는 이 용띠가 한마디로 이제 처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다. 이걸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70%, 60%, 50% 이렇게 사실 계량화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당시에 요 이제 간명을 하신 아마도 이렇게 부산 박도사 분으로 일단 추측이 되는데 저도 이 박도사 분의 간명지를 여러 장 봤는데 이렇게 뭐 몇십 프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진생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용띠가 처덕이 좀 높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뱀띠가 60% 덕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뱀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진여비결이라는 명리 책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진여비결에 박일우 선생님이 아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삼합일허 허일정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합일허 허일정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지지를 보면은 삼합의 운동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유축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자가 이렇게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유와 축이 있으니까 삼합의 운동에서 사가 없습니다. 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 갑이라는 명주가 삼합을 한마디로 달성하기 위해서 뱀띠를 본인의 아내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만약 그렇게 보더라면 만약에 신자가 이렇게 무리지어 있으니까 현재 신이 없지 않습니까? 신이 없기 때문에 요런 이론으로 본다 그러면 원숭이띠도 이제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원숭이띠도. 근데 이제 여기서 볼 때는 유와 축이 이렇게 있는데 더군다나 요 유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자식궁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이라는 글자가 이제 재물이 되는데 요 유라는 글자는 자식궁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간목이 볼 때는 한마디로 이제 정평관이 같이 있으니까 유에는 경신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자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어쨌거나 여자를 나타내는 글자니까 이게 재성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두 개가 합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요 진도 유랑 합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진도 이제 이 사람의 아내나 이제 처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축이라는 글자가 어쨌거나 유랑도 또 삼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유축이 합해서 모자라는 사라고 하는 뱀이 죄송합니다. 뱀의 띠가 오면 일단 삼합이 만들어지니까 뱀띠가 60%의 덕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볼 땐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뱀이 와야만이 한마디로 유라고 하는 본인의 자녀의 어떤 운기가 한마디로 이제 본격적인 삼합이 돼서 한마디로 금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금국을 이루게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사가 있어야만 그 한마디로 사유축 금국이 되니까 뱀띠도 이렇게 60%의 덕이 있다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자손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은 정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딸은 한마디로 이제 유중에 신금이 되죠. 본기가 신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일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찾아보면 이제 그 금을 찾으면 한마디로 이제 축중에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유중에는 이제 경신금이 있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갑 1원이 되니까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양이니까 양이 되는 이제 경금이 아들이 되는데, 이제 요 유중에 같이 이제 숨어 있는 것이 더군다나 자식궁이 이제 요 계유주가 되니까 요 자식궁에 있는 신유가 한마디로 딸과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가 있는데 33세에 자식을 낳아야 한마디로 대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33세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33세라고 하면 이게 10대, 20대, 30대가 되니까 요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테라 그 선생님의 제가 그 블로그를 보니까 요 사주에 대한 대운이 약간 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한번 나중에 뭐 이테라 선생님이 제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만약 보시게 된다 그러면은 이 한번 대운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운이 거꾸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33세라고 하는 것은 요 이제 그 유중에 있는 요 경금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한마디로 이 일자는 뭐냐면 이제 유중의 경금이 아까 얘기했듯이 간목 이론을 볼 때는 본인과 같은 요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이제 그 경금이 아들이 되는데, 요 경금이 드러나는 요때가 되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대운으로 보면 이제 10대, 20대, 30대가 되니까, 요때 자식을 낳아야 한마디로 이제 대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현이 이제 조금 어떤 뜻인지 좀 애매한데, 한마디로 큰 인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분을 보면 이제 정인이 문과 소질의 뜻이 50%가 있고, 이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여기 이제 갑이 있는데 정인은 이제 수가 되니까 여기 이제 개수가 위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자라고 하는 그 글자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축중의 개수가 있고, 그다음에 진중의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갑이 볼 땐 정인이 되는데, 요게 자진이 이렇게 또 회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수가 자의 통분하고 그다음에 축의 통분하고 진의 통분해서 통분해서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한마디로 이제 계절도 이렇게 자축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계절도 얻은 이 개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아주 강력한 정인이 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정인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인을 일단 문과 소질이라고 일단 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볼 때. 그다음에 이제 편관 이과 소질의 뜻이 이제 60%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관은 원래 이제 편관이라고 하는 건 유중에 이제 경신금이 되니까, 경신금 중에 이제 경금이 되죠.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편관이 이과 소질의 뜻이 60%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제 운에서 보면 이제 한창 공부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됐을 때 이제 경금이 드러나게 되니까, 한마디로 요거를 이제 편관 네, 어떤 개념으로 본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이제 유축이 이렇게 결합하고 진유가 또 합을 하니까 금에 대한 어떤 그 기질도 강하다고 봐서, 기본적으로 이제 관성의 기질이 이제 상당히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대운의 흐름으로는 어쨌거나 이제 천간이 이제 경신금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성을 쫓아서 편관 이과 소질의 뜻이 있다라고 본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직업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정관 관록이 아랫자리에 있으면 소관이요, 상위에 있으면 대관, 여기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보고 이제 서기관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 대관의 운인데 이제 큰 관직을 얻는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본인의 운명에는 정관이 하위에 있고, 그다음에 관의 뜻과 목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유축이 금굴 이루고, 그다음에 진유가 이렇게 합을 해서 이제 금굴 말하는데, 천간에는 드러나 있는 게 없고, 이제 타고난 어떤 자기의 사주팔자에는 지지에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관이 하위에 있어서 관의 뜻과 목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11월의 차가운 계절에 본인은 금 관록을 좋아하지 않고, 왜냐면 이제 자축이 있고, 그러니까 축월의 간목이니까, 어쨌거나 이게 겨울생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겨울의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우로 보면 흔한 말로 이제 화를 이제 우선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수를 돕는 인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축이 이제 결합해서 또 여기 신자가 또 결합하니까 자진이 결합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수의 대세가 되는 것이 지지라고 하는 것이 금수의 대세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동하는 것이 우선인데,
경금을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을 쫓게 되면은 본인의 그 조우가 더 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11월 차가운 계절에 본인은 금을 좋아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제 뿌리를 잘 내릴 토를 좋아하여 재산의 목표가 있고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따뜻함을 좋아하여 이공계열로 전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간명지를 쓰신 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열로 본 것 같습니다. 이공계열로.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물상론으로 얘기할 때도 화공 쪽에 많이 얘기할 때 이제 화를 많이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때로는 이제 화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예체능 계열로도 많이 보죠. 근데 이제 이 사주에서는 금이 강한 데다가 화를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두 개를 그 조합해서 이공계열이라고 일단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본인이 화운이 오면 꽃을 피니 인류대학 공부가 되고, 근데 결국엔 뭐냐면 이제 사주에서는 이제 수가 강해서 인수가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금도 강해서 이제 관성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데 한마디로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화라고 하는 식상이 약해서, 즉 뭐냐면 이제 금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입력은 많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인수라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기운을 일단 입력하는 어떤 요인이 되니까, 인수라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입력의 요인이 되니까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식상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본인의 그 입력된 것을 출력하는 기운이 되는데, 식상의 기운은 굉장히 정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지지에는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그 방위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자축이 수망이 되니까 좀 약하다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제 화운이 오면은 이 식상이라고 하는 출력이 그 힘을 받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입력 대비해서 출력이 잘 된다고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무조건 인수만 많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재성이 있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보통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수를 극해서 재성이 너무 태과하면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음으로 인해서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사주에 만약에 인수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입력이 된다고 하면 식상의 유무를 보고, 만약 식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식상의 출력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이 올 때 공부의 결과물을 얻는다고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인수가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재성이 강하다고 해서 꼭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가 오면 아무래도 식상이 왕에서 출력이 잘 되니까 인류대학 공부가 되고, 그다음에 16세에서 20세까지 모군이 되면서, 여기 보면 이제 모군이 되죠. 그래서 되면서 그늘 속에 아무래도 세운에서도, 지금 제가 세운은 여기다 표시를 안 했는데 세운에서도 아마 요때가 아마 모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군이 되면서 그늘 속에 겨울꽃이라, 겨울목이라 꽃을 피우지 못하니 이류대학에 진출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운이 좀 일찍 오면은 인류대학에 갈 텐데, 아무래도 이제 식상의 기운이 이 뒤쪽에, 사움이라고 하는 운이 이 뒤쪽으로 오니까 화라고 하는 이 운은 한마디로 식상이 되는데, 재성이 어느 정도 강할 때 식상은 재를 돕는 기운이 되니까, 본인이 이제 사회를 본격적으로 진출할 때쯤 돼서 한마디로 이제 식상운이 오게 되니까 조금 이제 그 식상이라고 하는 출력의 운이 조금 늦게 온다고 일단 봐서 이류대학으로 간다고 이렇게 간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운명의 장점은 재산복이 부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여기 이제 축과 진이 있어서 이제 아내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진토가 되는데 바른 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이라고 하는 부모궁에 축이라고 하는 정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부자로 태어났다라고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세부터 60세까지 재산 발전 대운이 30년간 온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 뒤 하반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화운이 되니까 한마디로 이제 목생화 화생토에서 이제 토를 돕는 이제 식상운이 오죠. 뭐 진년도 여기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재물운이 되고요. 진년에도 기본적으로는 여기 재를 밑에 깔고 있는데, 진이라고 하는 재를 깔고 있는데, 또 진토가 오게 되면은 한마디로 재물이 이제 강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일단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짧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어쨌거나 저번에 말씀드린 축꽃과 진이 똑같은 재성이라고 하더라도 양상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수의 임묘진 연에는 한마디로 이제 그 손재 근심이 지나간다라고 했는데, 임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목이 볼 때는 이제 비견운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견이 좋게 얘기하면은 본인의 그 자립독립이 인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이제 갑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 혼자만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 또 갑이 있기 때문에 임묘진이라는 뿌리를 얻게 되면 이 비견의 어떤 그 갑도 한마디로 통근을 해서 뿌리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 이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게 보면 자기를 돕는 어떤 세력이 되지만, 그 안 좋게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탈재탈관의 인자가 되죠. 탈재탈관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비견운이 오면은 더군다나 이렇게 갑이 이렇게 노출돼 있다고 한다면은 지지로 특히 비견운이 올 때는 그 재물을 나눠 가져야만 되는 그런 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묘진 년에는 근심이 지나간다, 이렇게 손재 근심이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정인 수는 학자 도장 관록 뭐 도장인데 11월 목 본인은 한마디로 차가운 수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수 계절에 한마디로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더 여기서 이제 수가 결합되는 것을 별로 수가 이제 더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수가 너무 왕하면은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로 용출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수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응축의 기운을 응축하는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응축이 많이 되면은 설사 간목이 용출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위로 이제 튀어오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차가운 수를 싫어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뭐 아주 많이 이미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차가운 기운을 많이 타고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 수를 더할 필요성을 이제 이 명주가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좋아해도 목을 얼게 하니까, 이제 좋아하게 되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일원을 얼게 하니까 재산은 있으나, 한마디로 이제 토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재산은 있으나 관복, 즉 뭐냐면 이제 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그 관을 도와서 정평관을 도와서 본인의 일단 결제 도장, 한마디로 이제 직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관성과 인성을 이제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인데, 인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축과 진이라고 하는 재물은 많아서 좋은데 본인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설사 관직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박도사 분으로 이제 대략 추측이 되는데, 이 분이 그렇게 이 명주를 감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마디로 이제 좀 특별하게 그 부산 박도사로 추측되는 분야,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좀 이제 그 감명한 어떤 그 스타일이 부산 박도사 분의 감명지를 제가 본 거가 굉장히 좀 유사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시고요. 요 분의 이 감명지를 다시 한번 그 이태라 선생님께서 본인의 그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를 제가 이렇게 조금 그 곁들여서 설명을 곁들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태라 선생님께 제가 감사드리고요. 요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태라 그 선생님의 요 블로그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 저의 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운이 좋아집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만의 의견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